여러분, 좋은 기업 혹은 좋은 주식이란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효율적인 기업이 좋은 기업인 것 같아요. 근데 효율적이라는 게 뭘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동네에 자주 가는 커피숍이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자주 가다 보니까 사장님이랑 친해져서 그 커피숍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알려줬어요. 월 매출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1억이래요. 동네 커피숍 매출이 월 1억이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사업이네요라고 맞장구를 쳤어요. 근데 순이익이 100만 원밖에 안 남는데요. 여전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리고 또 동네 자주 가는 빵집이 있는데 거기 사장님이랑도 친해졌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또 물어봤는데 또 알려준대요. 여기는 월 매출이 2억이래요. 아까 커피숍보다 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완전 괜찮은 사업 아니에요? 근데 이 빵집의 규모가 50억이래요. 여기 건물 만들고 시설 투자하는데 대출까지 포함해서 50억이래요. 여전히 좋은 사업이에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다닌 헬스장이 있는데 거기 트레이너랑 친해졌어요. 트레이너가 또 이것저것 알려줘요. 헬스장 자산 규모가 100억이래요. 헬스장인데 이건 동네 사업 규모가 아닌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래서 쩐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100억 중에 99억이 은행에서 빌린 돈이래요. 여전히 좋은 사업이에요? 사업을 한 가지 방향 또는 한 가지 지표로만 바라보면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사업을 정확히 진단하는 방법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사업이 효율적인지 아닌지 간단히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 사업 얘기는 우리가 하는 주식 투자 얘기와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사업 운영한 회사를 지분화한 거니까. 네,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뭐가 효율적이냐고요. 어떤 사업이 효율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매출이 큰 사업? 아니면 자산 규모가 큰 사업? 물론 매출이 크거나 자산 규모가 크다는 게 그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겠죠. 근데 뭔가 이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은 재무에서 많이 활용하는 듀폰 방정식을 통해서 그 사업이나 기업이 효율적인지 아닌지 판단해 볼게요. 영어로는 듀폰 이퀘이션이라고 하죠. 듀폰 방정식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ROE는 그 Return on Equity의 약자인데요.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하죠. 내가 투자한 순 자본 대비 얼마의 순이익이 돌아오고 있는지를 표현한 거고, 이 ROE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NI를 세일즈로 나눈 거, 세일즈를 아셋으로 나눈 거, 아셋을 에코티로 나눈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뭔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걸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은 수익성, 그리고 자산 효율성, 레버리지. 단순하게 보자면 이렇게 분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질문 다시 생각해 볼게요. 그 효율성. 효율성이 도대체 뭐예요? 내가 투자한 인풋 대비 아웃풋 아닐까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기자본 이익률, ROE가 내가 투자한 것에 대한 리턴, 즉 이런 개념이에요. 그럼 ROE가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ROE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ROE가 효율성이라고 했죠. 이 효율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익성을 높이거나 자산 효율성을 높이거나 레버리지를 높이면 효율성이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재무 레버리지가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돈을 빌려서 계속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자본 조달 비용, 즉 대출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성에는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돼요. 근데 이 수익성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효율성도 떨어지겠죠. 따라서 재무 레버리지를 계속 올린다고 사업의 효율성을 올린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즉, 적정한 재무 레버리지 수준이 있다는 거죠. 단순히 매출이 크거나 자산의 규모가 크거나 이런 거 말고 뭐예요? 네, 수익성, 자산 효율성, 그리고 적정한 레버리지. 공식을 보면은 첫 번째로 수익성이 높아질수록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어 있죠. 아까 커피숍 사례에서 뭐예요? 월 1억을 팔아서 100만 원 남긴 뭐예요? 1억에 100만 원이면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율적인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뭐예요? 둘째로 자산 효율성.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아까 빵집 사례에서 50억을 규모로 빵집을 만들었는데 월 매출이 2억이래요. 매출이 2억이니까 순수익은 더 낮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월 순수하게 2천만 원을 번다고 해볼게요. 50억짜리 규모 빵집에서 월 2천만 원 남긴 뭐예요? 효율적이에요? 자산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율적인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뭐예요? 세 번째, 이 재무 레버리지. 공식을 보면 재무 레버리지가 높아질수록 ROE가 높아지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재무 레버리지가 높아지다 보면 기업의 신용도가 낮아지게 되어서 조달 비용, 즉 대출받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개인들도 대출을 받다 보면 신용도가 낮아져서 적용받는 대출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비용이 올라가니까 수익성은 떨어질 수 있는 거고요. 즉, 재무 레버리지가 계속 높아진다고 효율적인 사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적정한 수준의 레버리지를 쓸 때 사업은 효율적일 수 있다. 아까 100억짜리 헬스장 사례에서 99억 대출 받으면 뭐예요? 99% 대출이죠. 내 자본 1억 대비해서는 대출이 99배예요. 99억이니까요. 이 경우도 재무 레버리지가 너무 높아지면 사업의 효율성, ROE가 계속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정리하면 뭐예요? 어떤 사업의 효율성을 평가할 때 이를 ROE를 통해서 평가해 보자. 근데 이 효율성, ROE를 높이려면 뭐예요? 첫 번째, 수익성을 높이거나, 둘째, 자산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거나, 마지막으로 뭐예요? 적정한 수준의 재무 레버리지, 즉 대출을 활용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본다. 왜냐하면 재무 레버리지는 금융 비용에 영향을 주어서 결과적으로 사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니까. 너무 많은 대출은 효율적이지 않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사업을 평가해서 효율적인 기업을 찾는다는 거죠. 이렇게 듀퐁 방정식을 기반으로 기업이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 판단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걸 기반으로 효율적인 기업이 더 많은 가치를 더 빨리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효율적인 기업의 주식을 찾는다. 다만 효율적이라고 무조건 좋아요? 그 기업의 적정 가치와 그 주식이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가와 비교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들만 산다. 기업의 적정 가치를 구하는 방법은 이전에 현금 흐름을 통해서 구하는 방법과 상대적 접근법을 통해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기업을 찾아내고 그 기업의 가치를 구해서 현재 시장의 가격과 비교해서 저평가된 주식에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주식시장에서 좀 더 이기는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해 볼게요. 듀퐁 방정식을 활용해서 효율적인 사업을 찾을 때 세 가지를 고려한다. 세 가지 뭐예요? 첫째, 수익성, 매출 대비 충분한 수익을 남기고 있는지 보는 거죠. 둘째, 자산 효율성, 자산의 규모 대비 충분한 매출을 만들고 있는지 보는 겁니다. 즉, 그 규모에 맞게 사업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가 관건이겠죠. 셋째, 적정한 재무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그 사업을 키우고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예요? 이렇게 효율적인 기업들을 찾아서 그 기업의 적정 가치를 추정해 보고 그 기업이 거래되고 있는 가격, 즉 현재 주가와 비교해서 어떻게 한다? 현재 가격이 비싼지 싼지 판단해서 그리고 뭐예요? 저평가된 주식에 투자한다. 처음에 들으면 약간 생소할 수도 있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참을성을 가지고 지속할 수 있는 확률 게임을 하다 보면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도 올라간다는 걸 잊지 마세요. 확률은 결국엔 자연 법칙에 수렴하잖아요. 가격도 결국에는 가치에 수렴하게 됩니다. 시장을 알고 나를 알면 뭐예요? 네, 시장에서 이기는 게임을 할 수 있어요. 이기는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시장에서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니까 남들이 하는 노력보다 조금 더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1대1 코칭, 컨설팅 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상은 무료로 제공되고요. 다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지속적으로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태평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